안녕하세요. 2월 2일 수요일 설 연휴의 마지막 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경하시는 길에 부디 꼭 안전운전 이렇게 하고 조금 늦는다는 마음으로 운행을 하고 기다림을 도한다라면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주식 매도의 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장 좋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올라와 있어도 매듭, 마무리인 매도를 잘 해야 비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량을 한다든지 절반만 매도를 한다든지 매도에 대한 기술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듯 매도의 기술은 아트다, 예술이다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인지라 사심,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매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냉철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쉽게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쌍봉의 매도, 이 쌍봉의 매도는 매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매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봉이든 일봉이든 분봉일지라도 어느 정도 대단히 높은 확률적으로 매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에서도 지난 2020년에 상당하게 이렇게 일봉상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요.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에 이 전 고점보다는 낮은, 즉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 M자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정확히 말하면 이런 모양 상승을 하고 이런 모양의 형태죠. 그래서 쌍봉이다라고 하는 것을 M자형 그리고 천정, 이중천정형의 매도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M자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세 가지가 정도가 됩니다.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 높이가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정의 모습이 같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모습은 이 앞전의 그러한 고점보다 이 삼성전자처럼 이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페이커성, 소금이 많이 심한 부분이 주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이것을 돌파하는 모습을 하다가 무너지는 그러한 M자형, 이렇게 나중에 이런 고점이 이 앞전의 고점보다 낮은 경우, 같아지는 경우, 조금 더 높은 경우, 이러한 각각에서의 특징, 거래량은 어떻게 또 되느냐,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를 전부 함께 바라보면서 여기에 적절한 매도를 하는 것이 수익률의 가장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일지라도 일봉성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쌍봉의 위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는 쌍봉의 모습을 보이네요. 이곳에 상당히 고점 저점에서 이곳을 돌파하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이와 같은 위치도 쌍봉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쌍봉의 내용적인 모습으로 챕터 23 주식 강좌 주식 매도의 기술 세 번째 시간 쌍봉의 매도,
쌍봉은 M자형,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M자 모형형 또는 이중천정형이다라고 말하고, 이 쌍봉의 매도법은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쌍봉이란 말을 또는 쌍바닥, 쌍봉 이런 부분을 처음 들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매도의 스킬이 거의 없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주식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구구단이 많이 필요하죠. 마트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와 같은 생활의 일부처와 같은 그러한 매도의 시그널에 해당을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또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 매도에 있어서는 욕심을 피우고 매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끝없이 반복을 통해서 그러한 위치,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일부 또는 전량 이렇게 매도의 버튼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지만 사심없이 인공지능처럼 그와 같은 반복 훈련이 꼭 필요하다. 역시 쌍봉의 매도도 역시나 모든 것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의 그 스킬도 다양한 것이고요.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지만 어느 정도를 차익을 하고 익절을 하고 매도할 것인가, 투자 금액 또는 수익률에 따라서 상당히 저점에서 고점, 상당한 수익에 따라서 비중, 매도의 비중은 달라지겠다. 매도 비율을 결정하는 것, 꼭 하나, 둘, 욕심을 비우라는 것, 원칙 매매로 하라는 것, 기업 가치를 먼저 바라보면서 차익을 하라는 것,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쌍봉이 어떤 모습인지 예시를 통해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 페이크성에 속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2번, 3번, 4번 이런 부분에다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는 것 중에 RF텍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RF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와 같이 고점이 형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쌍봉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단기 상당하게 많은 위치에 해당이 됐고요. 쌍봉이라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죠. 고점에서 팔고 저점. 그러나 이것이 여기를 돌파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이 됐고요. 따라서 현재는 여기는 쌍봉이 아니고요. 마치 이런 부분이 바로 쌍봉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상당하게 거래량에서 신고가를 찍었고요. 다시 이와 같이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하는데 요 머리보다 조금 낮은 위치. 그러면 보통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요 눌림 자리라고 하는 요런 자리.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머리, 머리 두 개의 천정이 해당하는 요걸 우리는 목선,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부근의 위치에서 보통은 매도한다. 조금 더 욕심을 비운다라면 이러한 쌍봉의 위치를 저점에서 대단히 상승한 가격이 나왔다. 지나치게 많이 아직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지속적으로 상승 하락을 하면서 고점이 되어 있을 적에 눌림자리 나오고 다시금 상승을 하는데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요
쌍봉이면서도 또 하나는 5일선 고점에서 5일선 데드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 급등주에서도 다뤘었죠. 급등주는 저점에서 뭐 100% 이상이라든지 뭐 50% 60% 이상 냈을 적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5일선을 데드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단은 일부 차익을 하는 5일선 매도 급등주 매도에도 해당을 하고 이것은 명백한 5일선의 고점 쌍봉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는 기업 가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5일선의 몸통 데드 나오는 요거에 커트할 수 있는 최소한 일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무시하는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편은 해당하는데 지금은 주식 매도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HLB 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HLB 제약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부분인 여기에 고점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이 고점에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요. 이 고점에서 다시금 눌림자리를 나오면서 다시금 이렇게 이곳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이 M자형의 이러한 모습에서 여기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있을 적에 거래량이 대단히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리도 쌍봉의 역할을 하고 이거 5일선 정도를 보면서 이곳을 넥라인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목선이죠. 따라서 이 부분 요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는 고점에서 5일선 데드하는 최소한은 요 넥라인 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차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내려보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1차 고점이 되고 그리고 이 고점에서 눌림자리에서 반등하는 모습 2차 고점이죠.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라고 해서 쌍봉. 그러면서 이 저점 눌림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이 전저점 바로 이 저점을 하회하는 이 점이 바로 매도 시그널. 저는 조금 더 앞서서 5일선에 무너지는 순간에 매도를 좀 더 빠른 편입니다. 비중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요 이중 천정형의 쌍봉의 모습은 앞전의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이 유사하다라는 것. 그러나 이 두 번째 거래량이 있어서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꼭 동시에 거래량이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고점이 앞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할 적에 거래량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때는 대단히 이 두 번째 봉우리 근방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설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누군가는 차익을 할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저점 대비 고점 많이 오른 부분에서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그 숨겨진 그 기사의 내용으로 누군가는 응집해서 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따라오고 싶었던 그러한 분들에게 이 좋은 기사의 내용으로 이곳에서부터 서서히 정리하게 되는 그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두 번째 끌어올리면서 이러한 부분들 즉 적은 거래량으로 가지고서 끌어올리는 페이크성을 하면서 여기에 설거지 만약에 넥라인이라든지 두 번째 봉우리가 5일선에서 무너진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은 우선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 위치가 쌍봉의 모습일까를
명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 비중을 처음에는 10% 정도 해볼까? 20% 정도 해볼까? 즉 욕심을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나고 나서야 누구나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현장 이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과연 쌍봉이 될까? 늘 의심의 눈초리를 요 위치에서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욕심을 피우게 되면 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HLB 영상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지난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도 지난해 9월 정도 지속적으로 5일선이 상승을 하면서 이곳에 전 고점을 형성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몸통 데드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지라인 여기까지가 내려왔었죠. 다시금 이틀째 상승을 하면서 이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HLB는 앞전 두 번째 봉우리가 M자형의 모습에서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의 거래량으로서는 대단히 작은 거래량을 이 앞전보다 적은 거래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앞전을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데드가 나온다. 또는 이 목선 이 부분을 정리된다. 이것이 바로 6만원, 6만 2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하회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와 같이 현재는 33,750원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역시 쌍봉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쌍봉은 주봉도, 일봉도, 분봉 모든 위치에서 전부 다 공통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도 지난해 상당하게 큰 폭의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쳤고요. 그리고 나서 25,000원까지 이렇게 눌림자리가 됐고 다시금 한 달 동안의 꾸역꾸역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5일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두 번째 봉우리가 훨씬 이 근방이 적은 이 앞전의 거래량보다 적으면서 이것을 돌파할 시도에 실패했었죠.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M자 모양인데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보다 조금 높은 상태. 그리고 이곳이 바로 넥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거래량도 실리지 않고 이곳에서의 5일선이 데드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면 이 고점 5일선보다 좀 낮은 현재 31,000원 정도 이때라고 한다라면 이때가 바로 진양근 회장의 두 따님분들도 전량을 매도한 그러한 상황이죠. 지난해 9월 달에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쌍봉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 지지선의 저항으로 바뀌면서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즉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쌍봉의 위치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에 봤던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는 이것도 전형적인 쌍봉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2020년 팬데믹이 되면서 3월 16일, 9일 정도죠. 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너무 많은 상승. 물론 기업적인 환경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2020년, 2021년 특히 슈퍼사이클의 메모리 반도체의 급성장을 보였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고점, 많은 고점에서의 5일선이 데드하는 모습이 일단 매도 사인. 다시금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는 지지 라인,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금 반등하면서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것은 이중 천정형의 M자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의 봉우리가 조금 낮아지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어설퍼집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눌림자리를 하고 여기 이 정도의 모습의 M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뒤집어 놓으면은 바닥에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요 봉우리보다 낮으면서 무너지는 것은 또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와 이 모습이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적은 매도 시그널, 전부 다 이거보다는 강력하지 않고요. 조금 더 이런 모습,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보다 더 높은 것은 충분한 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역시도 이곳이 지난 2021년 1월에 쌍봉의 모습이다. 우리가 또 분봉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워낙에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HLB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전부 다 쌍봉의 모습입니다. 요 앞전의 고점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눌러줬는데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쌍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0분봉이든 30분봉이든 그 어디든 간에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이런 넥라인을 무너뜨린다. 앞전의 지지 라인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훨씬 더 그래서 이 앞전의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투매가 이어지는 경우도 바로 그런 연유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오늘까지 이제 연휴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세 번째 시간까지만 해서도 자기 것을 여러 번 수없는 반복을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주 일부라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서 익히는 것도 상당히 좋다. 물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어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언젠가는 차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그 누구라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식 매도의 기술은 최소한은 3가지, 5가지 정도를 익혀서 본인 것으로 무기로 만든다라면 대단히 강력한 길동무 투자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부로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분간은 충분히 익힐 정도를 텀을 두기 위해서 당분간 주식 매도의 기술은 잠시 보류를 하고 나중에 또 네 번째 시간, 5번째 시간을 2개를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캔들 매도법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하는데 이것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초가 매도법도 있고 캔들 매도법도 있고 그리고 보조지표 매도법, 보조지표 또는 볼린저 밴드 또는 일목균형 등등 모든 그리고 다이버전스 매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분들께서 가장 많이 최소화는 이러한 매도법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7가지 정도를 강력하게 많은 예시와 함께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쌍봉 매도법 M자형 이중 천정형의 매도 이 매도는 대단히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여러 차례 지나온 또는 다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 내가 이때 못 팔았던 이유를 다시금 돌아가면서 실제로는 그 쌍봉이 진행되는 그 과정의 위치에 있다라면 정말로 욕심을 비우고 바라봐야지 쌍봉인지 아닌지를 지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전용으로 자기 고유의 무기로 만들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